원주 아시죠? 네. 원주에 가면 청솔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청솔 아파트 21평형인데 6,150만 원이 분양가였어요. 근데 4,350만 원이 보증금이었어요. 1,800만 원이 대출이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6,100만 원이죠. 얼마입니까? 6,150이죠. 그렇죠. 4,300만 원이네. 그리고 6,100이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35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왜? 보증금이 4,000에서 4,300까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싸게 산 사람은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면 1억 2천. 보증금은 8천만 원. 4,300짜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올라간 것만 해도 자기 돈 50만 원을 다 뽑고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한 10채를 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0채면 500만 원이죠? 그럼 500만 원에 10채 하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씩 남았으니까 6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스님 지금 있으면 제가 10채 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지금은 분양가가 1억 2천이니까 나오질 않죠. 그렇죠? 저거는 저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가요? 기회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도 아마, 우리 회원님도, 나도 돈을 진짜 부자가 될 기회가 돌이켜보니까 그게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잖아요. 안 듭니까? 그렇죠. 기회가 돈이다.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그 기회를 포착하려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자기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정보는 사람을 타고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우리 저 언니가 똑같은 우리 회원인데 저 언니가 2채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신청했는데 저 언니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안 됐어요. 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규제를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죠. 아니, 그럼 선생님, 대출을 내서 했으면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월세가 나오는데 이자를 내고도 남거든요. 그럼 돈 400 받고 또 월세에서 이자 내고 또 남고 그러면 자기 돈 안 드는데 계속 월세는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샀는데 은행 대출은 빚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빚에 대한 생각도 달리 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빚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증명을 제가 하나 하는데 잘 들으세요.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똑같이. 이게 수원에서 좀 비싼 아파트, 브랜드 있는 아파트 얼마쯤 갑니까? 32평. 빨리 얘기해 보세요. 4, 5, 5 하지 않나요? 4, 5, 그밖에 안 합니까? 수원으로 와야 되겠네. 싸요. 제가 이거 대우 아파트 사는데 48,000원 많이 요새 올라서 우리 살 때는 얼마 3년 전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3억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어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평균적으로 아파트 값이 10억이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작년에 9억 6천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이. 아시죠? 그러면 수원에는 앞으로 얼마 될 거냐? 수원도 8, 9억 됩니다. 아시죠? 지금 4, 5억이면 8, 9억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뭘 보면 되느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서 8, 9억 곧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수원이 지금 교통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 아셨죠? 그러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는 금방 8,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기 아주 쉽죠? 4억짜리 따블이 되니까. 저는 센트라우스 살다가 그냥 팔아버렸더니 이게 한 3개월 만에 그 보니까 1억이 막 올라가요. 2억 9천에 팔았는데 3억 7천, 3억 8천 그래 보더라고. 아까워. 생각을 잊어버리시죠. 그러니까요. 그 앞에 빌라를 샀더니 빌라는 또 하나도 안 끊어요. 또 완전 망했어요. 주세요. 네. 아니. 아파트 샀어, 왜 빌라를 샀어? 우리 회원이 여기 저거 이제 저한테 그랬지. 지금 거의 2주 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우리 회원 만나러. 근데 이제 전에는 금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목요일 저녁에 만나요. 지지난주부터. 근데 그 회원은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 빌라를 샀어요. 근데 빌라 값이 그때 얼마냐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할 때 샀다는 거예요. 빌라가. 후진 거. 심지어 어떤 거냐 하면 비가 샌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찾는 그런 걸 사가지고 수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하나 팔았어요. 근데 여러 개,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한 10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 팔았대요. 팔았는데 1억 2천에 팔았대. 4천에 사서 1억 2천 같이 사고. 근데 지금 이 언니는 지금 빌라는 안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부동산은 팔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살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 때가. 예? 살 때가. 싸게 사야 제값을 팔고. 사장님은 역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좀 드뭅니다. 아시죠? 한국 사람은 90%가 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살 때가 중요합니다. 왜? 잘 사면 잘 팔리거든요. 아시죠? 우리 회원 중에 2억대 될 때 아파트를 저 신월동에 샀는데 5억 5천 나가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안 팔려서 저한테 선생님 안 팔리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은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잘못 산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3억이라는 돈을 벌었지만 팔리질 않는 거예요. 왜? 잘못 샀기 때문에. 근데 살 때 잘 사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우리 회원은 잘 산 거죠. 아니 지금 언니가 저 행궁 옆에 그 화성문 있는데 그런 데 사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거기는 문화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수원역 바로 앞에 여기 빌라를 샀는데 수원역 앞이면 좋은 거죠. 좋은 걸 샀는데 제가 봐주고 샀다는 소리예요. 가려니까 저렴하게 새로 그냥. 지은 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한국식으로 싸게. 근데 그래도 뭐 지금 뭐 평당 뭐 엄청 올랐더라고 거기도. 근데 빌라가 잘 팔리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를 싸게 사서 써놓지만. 현 가격보다 싸게 내놔야 팔리지. 그리고 날 꼭 차이로 먹는 거. 근데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팔고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팔라고 내놔. 방법은 쉽다. 한 채 사갖고 1,000만 원씩만 넘기고 1년에 10번만 하면 얼른 필요 없고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저 사장님이 오늘 그 말을 몇 번 하시고 대답도 하시는데 보니까 저 사장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순대 장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돈이 따라다녀야 되겠네. 이제 저 사장님이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셨어요? 돈은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방향 설정을 했어요. 왜? 이게 이제 순대를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순대를 아예 뭐 집어친다 그런 건 아니실 테고 그건 기본으로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빨리 이제 앞으로는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살 때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지.
아니, 식재료도 살 때 잘 사야만 맛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잘 살면 근데 지금 이제 빌라 얘기했듯이 빌라 투자의 구조를 모르고 사신 거다 이것이 제 얘기는. 그러니까 빌라라는 것은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만 빌라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라요. 그리고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안 맞춰지면 빌라 투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번 우리가 봅시다. 빌라 투자의 구조다라고 했을 때 우선 첫째로 이게 뭡니까? 소액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획 투자가 되는 이점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장기 보유예요.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뭡니까? 재개발이 되는 거지. 그렇죠? 도시 재생이 돼서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분양권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라는 뭡니까? 투자해서 시세 차익, 만약에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적게 남기고 뭡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매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빌라에서 시세 차익이라는 거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뭐 많아봤자 1,000만 원이네. 그렇죠. 2천만 원이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짧은 경우에 한 3년 정도라고 보면 1,000만 원도 괜찮죠.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사장님이 근데 1,000만 원이 만만치 않아요. 왜? 세금 나가고 비용 나가고 1,000만 원 순수하게 남는데도 괜찮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10번만 하면 1억인데 예를 들면 자, 그렇게 되려면 뭐입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뭐예요? 예,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기 부가가치를 높여야 돼. 부가가치. 자,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해 있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아닙니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틀에 대한 학습이 없이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 제가 강조하는 건 공부예요. 알죠? 지금 회원님, 빌라만 해가지고 수억을 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알죠? 왜? 그 사람들은 이 빌라에서 오는 그 구조를 알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편한 거예요. 왜? 돈은 적은 돈으로 넣으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다가 장기 보유할 거는 내버려 뒀는데 이게 또 쉽게 말해서 대박을 터뜨려 주잖아요. 가다가. 그렇죠? 그 사람은 저게 더 재밌는 거죠. 수억을 번 사람들이 있죠. 빌라방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향 설정,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역 앞에 위치가 좋다. 다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서둔동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서둔동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가 서둔동인데. 그러니까 서둔동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빌라가. 예를 들면 그렇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빌라 투자의 구조 이해가 되시죠? 이분은 보니까 네. 사서 대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살 집을 샀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없었지. 맞아. 아, 살 집을 사셨다. 내가 살려고 그 네. 집을 샀는데 안 봐도 머릿속에 들어갔어. 집을 좀 큰 거를 샀는데 네. 식구가 줄어들면서 네. 혼자 살게 됐어. 네. 집은 크고. 네. 그래서 팔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리더니. 아, 돈이 많아 빌라라도 조금이면 금방 네, 좋습니다. 장사의 개념으로 샀느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 팔고 어떻게 해야 되나. 팔리지도 않지만. 자, 이제 지난 2주간에 좀 전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어떤 이제 원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좀 이제 우리가 제가 세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구조 틀을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좀 더 계속 이렇게 세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예. 아까 경매 얘기 잠시 했지만 경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권리 분석과 물권 분석.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오는 모든 장애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치권 분석해서 뭐 경매를 하면 돈 번다, 뭐 지상권, 뭐 법정 지상권 분석하면 돈 번다, 그런 얘기가 다 소유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물건 자체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사실상 이 물건 분석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권리 분석은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지만 물건 분석은 많이 물건을 접해 봐야 돼요. 예, 많이.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해보셔야 잘 할 수 있다. 또 평소에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진짜. 아, 참 신기한 건 말이죠. 같은 30평인데 어떤 사람은 그 30평을 가지고 방을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아주 잘 내는 건축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없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관찰해 보니까 참 신기하다. 아, 이 건설업이라는 것도 매력이 있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주는 거다는 거죠. 예. 이걸 터득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이 결정하고 사장님 돈을 투자하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주는 거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겸허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렇죠. 예. 그로부터 이익을 내가 얻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돈이 좀 있으면 자꾸 자만하게 되죠. 예. 그리고 튕기죠, 자꾸. 예.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감정선을 건드려서 결국, 좋은 조건으로 살 것도 깨지는 거죠. 아, 부자는 다릅니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는데 보통은 우리가 계약금 주고, 중도분 주고, 잔금 주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꺼번에 주면서 10% 깎아요. 아시죠? 파는 사람은 어차피 돈이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007 가방을 잘 사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뭘 가지고 가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린 지금 다 통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보는 순간 매도인은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팔아야 되겠다. 사장님도 식재료를 사는데 현금 가지고 와서 쇼당 보는 게 빨라요. 그렇죠? 그래야 도움이라도 한 개 더 오지. 그러면 살 때 돈을 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5,000원에 살 걸 12,000원에 사니까 3,000원 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원리를 터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순대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어떤 터득된 원리, 그게 부동산에도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는 아주 이해 속도가 빠르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다른 사람 별로 눈에 안 들어요. 저 사장님만 계속. 왜? 장사를 하시면서 부동산에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손님 오고 있을 텐데 혹시 단골에 와서 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자꾸 니가 땡기는 거죠. 근데 사장님은 제가 볼 때 결론이 나 있어. 아,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난주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못했어요. 강의만